자, 덧셈 정리 계산을 할 때 할 건데 배반 사건이란 말이 뭐랑 똑같아요? 집합으로 생각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서로 소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P, A 교집합 B는 공집합인 걸 깔았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사실은 이 뒷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가 관건인데 P,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을 드물어가 법칙을 생각해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보고 얘를 1 빼기 P, A 합집합 B로 고치자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합집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신경 쓰면 결국에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A 합집합 B가 PA랑 PB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 A를 오히려 합집합으로 고쳐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봐도 되고. 근데 여러분 합집 고치는 게 더 어색할 거니까. 자, PA 더하기 PB를 하나의 세트로 봐봐. 결국에는 아니면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본 게 더 깔끔하겠네요. 결국에는 PA 더하기 PB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5에 PA 더하기 PB의 값이 4가 되기 때문에 PA 더하기 PB가 5분의 4로 뒷부분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결론 PA가 5분의 3 넣고 PB가 5분의 1인 걸 찾았다. 질문이 PB 찾는 게 맞네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집합의 연산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집합을 보고 드물어간 법칙 꼭 떠올려 봐야 되고 자, 이어서 7번도 한번 볼게요. 표본 공간 S라는 게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니까 교집합이 없고 A는 2분의 1이야. 교집합이 없어. 그러면 A랑 B가 교집합이 없으니까 PB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는 확률이니까 클 거고 최대가 2분의 1까지밖에 안 될 거야.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되겠나? 서로 교집합이 없으니까 서로 2분의 1, 2분의 1이 최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끝이에요. 그럼 PB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그냥 2분의 1이 끝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엄청난 숨겨진 뜻이 있는가 한번 보고 있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1번 그래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집합으로 생각을 해주면 자, 절반이 여기가 A가 이미 있지. 여기에 B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그럼 최대가 B가 다 차지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교집합이 없도록 하는 최대니까 2분의 1이라. 오케이, 다음 질문. (64쪽에) 20번인 것 같아요. 왜? 괜찮다. 딴 친구들도 한 번씩 복습 삼아 보면 되는데. 자,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함수를 F라고 하자. 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 여러분, 역함수 존재. 공통수학 2의 상관입니까? 그럼 내용을 다시 물어보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 하면 어떤 내용이 깔고 들어갔을까?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1대1 대응이 안 된다면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1대1 대응이 찾기가 편해. 그래서 1대1 대응을 찾아서 오히려 1에서 1대1 대응이 될 확률을 빼자고 보는 걸 추천합니다. 찾기가 더 편하니까. 그러면 일단 x에서 x 함수는 x로 가는 함수는 어떤 개념이었을까? 우리가 배운 처음 개념에서 함수가 만들어질 상황은 중복순열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함수는 x값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 대응되면 되기 때문에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3, 4 모두 4가지씩 있으니까 4의 4제곱 256. 즉 L을 우리가 전체로 보자. 됐습니까? 그러면 1대1 대응이 찾기가 편하니까 1대1 대응은 어떤 개념이었어? 순열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4팩 24가지라고 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결론은 256분의 24 계산을 해야 되는데 8로 나눠지죠? 38, 24 됐습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확률이 32분의 3이니까 내가 찾고 싶은 답은 32분의 29다. 지금 베이직 쌤 보고 있죠? 됐나요? 그 다음은 넘겨보시면 없나요? 22번 22, 24까지 한 번 더 볼게요. 자, 남학생 4명이가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끊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팩으로 끝났지? 일렬로 세운다니까 순열을 생각했어.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 적어도 문제가 또 나왔어. 그러면 반대 사건, 안 일어날 사건을 따져야 되는데 그거를 솔직히 언어 문제 아닙니까?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설 확률, 적어도 한쪽 끝에 여학생이 선다는 거는 한쪽에만 여학생이 설 수도 있고 양쪽 다 여학생이 설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안 일어나는 사건은 남학생이 양쪽 끝에 설 확률을 찾아서 1에서 빼야겠구나. 됐습니까? 국어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남학생이 양쪽 끝에 서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되냐? 자, 1, 2, 3, 4, 5, 6자리인데 끝에 2자리에 남학생을 먼저 배치를 해야 될 거야. 간단히 생각하면 여기 니 누구 올래? 4가지. 한 명 앉았으니까 남은 사람 3가지. 이거를 굳이 기호로 하자면 4P2라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음, 이제는 안에는 내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상관없이 배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4명을 배치하면 되니까 4팩. 그럼 4P2라는 게 10이고 4팩이 24야. 계산을 해서 적어도 되지만, 오케이? 사실은 확률을 찾는 거기 때문에 확률 찾을 때는 600분의 4, 3, 그 다음에 4팩을 그대로 적어주는 게 편해요. 약분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600분의 4팩을 하면 밑에 6하고 5만 남을 거고, 사실 암산 되시는 분들은 바로 해도 됩니다. 3하고 6이 약분돼서 2. 한 번 더 약분하면 2. 즉 5분의 2야.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찾는 답은 1에서 5분의 1을 빼서 5분의 3이 되겠고. 됐나요? 아니면 양쪽 끝에 여학생 서는 거 찾아도 된다. 찝찝하신 분들은. 알겠죠? 자, 24번도 봅시다. 당첨 제비 n개를 포함한 9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의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9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전체가 9C이라고 생각했어. 뭐 9, 8, 72, 36 찾아놔도 되고 나중에 곱하기로 적어도 되고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이 12분의 5지? 그러면 모두 다 꽝일 확률이 12분의 7이라고 바로 생각이 들겠나요? 그래서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이 12분의 5면 나는 모두 꽝, 모두라는 게 2개죠. 뽑을 확률이 12분의 7로 바로 생각이 오히려 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모두 꽝을 뽑아왔다는 거는 9C2 중에 자, 이게 어렵네요. 꽝이 몇 개입니까? 당첨 제비가 n개니까 9 빼기 NC2라고 쓴 거야. 혹시 이 부분 이해되겠나? 당첨 제비가 n개 뺐으니까 꽝 개수만큼 중에서 2개를 뽑았다는 거야. 이게 12분의 7이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이 문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못 쓸까봐 쌤이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대각선을 곱하는 걸 생각을 하면 다시 위에다가 천천히 적어요. 9 빼기 n c2 곱하기 12는 7 곱하기 9c2야. 뒷부분은 사실 뭐 할 거 없어. 원리대로 썼어. 여기는 12를 그대로 적고 9 빼기 n이란 말은 그럼 9 빼기 n이 처음에 있겠지? 1 더 작은 수야. 여기서 1을 빼봐 천천히. 혹시 글씨가 더러워서 안 보인다고 할까봐 다시 적을게요. 9 빼기 n인데 n보다 1 작은 거는 여기서 1을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8 빼기 n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는데 2하고 12 약분하면 6이 될 거고 여기서 약분하면 4까지 됐습니까? 그럼 6을 어차피 여기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6을 없애는 대신에 여기 3 남고 여기는 2가 남았어. 3, 6, 7, 42. 이 부분을 전개하면 n제곱 빼기 사실 계산을 암산으로 해도 되겠지만 전개를 일단 해봤어요. 이렇게 방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근데 또 똑똑하신 분들 이 부분을 안 풀고 42가 6, 7, 42 7, 6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n이 2라고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여기 부분이 문자 있고 하면 어려우니까 신경 써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치가 질문? 베이직세는? 더 있나? 얘기를 해봐요. 말을 오케이. 맞지. 68쪽 가서 14번, 15번까지도 한 번만 봅시다. 68쪽 14번, 15번을 봅시다. 14번만 하면 됩니까? 14번하고 18번인데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68쪽에 14번 봅시다.
잠시만요. 이건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14번은 풀지 마세요. 이거 질문 안 나왔던 문제네. 왜냐면 이거 원순열 문제예요. 원순열 교육과정에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N은 풀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이거 원순열 개념을 몰라서 어려울 건데.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원순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풀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는 넘길게요. 그러면 18번. 이거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바구니에 서로 다른 8개의 떡이 들어있는데 이 중 N개의 떡에는 꿀이 있어. 아이고, 꿀도 안 넣고 너무하네. 자, 이 바구니에서 임의로 2개의 떡을 동시에 꺼낼 건데 적어도 1개의 떡에는 꿀이 들어있다. 좀 전에 했던 거 생각해보자. 적어도 1개의 꿀이 들어있을 확률이 14분의 11이면 둘 다 꿀이 안 들어있을 확률은 서연아 얼마 되겠니? 14분의 3 아이가? 자, N개 떡이 있으니까 꿀이 없는 거는 꿀 없는 떡은 8 빼기 N개라고 생각을 가져야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8개 중에 2개를 뽑는데 8 빼기 N 중에서 2개를 뽑을 확률이 14분의 3으로 봐야 되겠죠. 내가 안 들어가는 걸 봤으니까. 됐습니까? 좀 전에 똑같다는 얘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해서 할 건데 좀 빨리 해볼까 이번에는 8 빼기 N 7 빼기 N에다가 나누기 2를 하고 14를 곱해야 되고 3에다가 8, 7하고 나누기 2를 할 거야. 2 똑같이 날렸고 14랑 7 날리고 2랑 8 날리면 4. 즉 8 빼기 N, 7 빼기 N이 4, 3, 12 N은 4 이렇게 바로 찾아봤습니다. 방금과 유사한 문제라서 좀 속도를 높여봤어요. 이해됐나? 자, 다음 개념원리 질문. 개념원리 확통에 질문할 거 있는 사람? 한 명씩 다 호명을 해야 됩니까? 건우야 질문 있어? 미영아 질문 있어? 가인아 질문 있어? 181번이요. 오케이. 페이지까지 한번 불러주실래요? 83쪽이요. 83쪽에 181번을 봐주세요. 자, 벌써부터 중복을 어려워요. 중복조합이 있는 기억이 나야 돼요. 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문자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거야. 중복 순열이지. 근데 뭐 내용을 몰랐다 해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4자리 만드는데 중복이 가능하니까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가 A, B, C, D,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도 A, B, C, D, A, B, C, D, A, B, C, D 다 되니까 4의 4제곱을 일단 전체로 보자. 자, 그 다음에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란 말이 또는의 개념이죠. 합집합을 해야 돼. 집합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문자 B가 한 개만 포함되는 문자를 물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어렵냐면 자, A라는 사건을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 B라는 사건을 문자 B가 한 개만 포함한다고 보자.
그러면 여기에 질문의 의도는 P, A 합집합 B이기 때문에 교집합인 걸 뺄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교집합 찾는 거를 어떻게 찾을지를 고민을 사실 처음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A가 한 개만 포함됐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냥 봐봐. 네 자릿수가 있지? A를 하나만 쓰면 되잖아. 즉, 내 마음대로 A를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넣을 수가 있어, 없어? 첫 번째, A 정하기. A를 네 가지로 본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곳에 여기에 A를 적었다 치자. 예시로. 남은 세 군데는 각각 A를 제외한 BCD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세 군데 배치가 3의 세제곱에서 27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A가 일어날 확률은 4의 4제곱 256분의 4 곱하기 27 4가 약분되죠? 64분의 27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B도 원리가 같으니까 64분의 27까지 한 건 이해되겠습니까? 가위는 여기까지 됐나?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뭐야? 두 개 교집합인 걸 생각해야 되지. 교집합이란 말은 A도 하나, B도 하나 포함됐다는 거야. 다시 이 뜻이 A도 한 개, B도 한 개만 포함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 먼저 A를 내가 넣고 싶은데 한 군데 넣어야 되겠지. 첫 번째 A 배치 몇 가지? 네 가지 떠올랐어. 그럼 B 배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A를 하나 표시했으니까 남은 세 군데밖에 없지? 그러면 세 번째는 남은 두 자리에 뭐밖에 배치가 안 돼? C하고 D밖에 못 넣었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B를 배치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CD 두 가지 이해됐습니까? 얘도 네 가지라 본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4의 4제곱 즉 4의 4제곱 256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니까 16분의 3이 교집합이 된 거야. 됐습니까? 결론 64분의 27 64분의 27을 한 뒤에 16분의 3을 빼야 돼. 그럼 통분했다고 생각을 해주면 4를 곱해서 12 15 더하기 27 15 더하기 27 42가 되고 우선 2가 약분되는 걸 보고 했어. 대단 약분이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의 의도는 이 A 교집합 B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이 필요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됐나요? 계속 집합인 걸 생각하면 교집합이 있겠구나.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됐나요?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우진아 혹시 물어볼 거 있나요? 평소 중에? 혜인아? 182번.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택한대. 순서가 없이 4개를 고르는 거야. 택한 4개의 수에 꼽을 A.
8까지 아는 세 개의 수의 곱을 B라고 하자. A와 B가 모두 짝수가 된단 말은 즉 내가 여기에 4개를 고르고 그럼 남은 3개를 자기들끼리 놔둘 거야. 근데 여기도 짝수, 여기도 짝수가 돼야 돼.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잘 봐. 숫자가 있는데 3개를 곱해봐. 아무거나 3개를 곱해봐. 3개를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것은 하나만 있어도 돼. 근데 홀수는 전부 다 홀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짝수 홀수 문제도 사실은 적어도 문제야. 그러면 짝수가 찾기가 어려워. 홀수가 찾기 쉬운 거 아이가? 그래서 A를 봤을 때 둘 다 짝수가 된 걸 찾는 것도 있겠지만 한쪽이 홀수가 되는 거를 찾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짝수가 되는 걸 다 찾아볼 거야. 우선 짝수가 되는 걸 왜 찾아볼 생각을 또 할 수 있냐? 1, 3, 5, 7하고 2, 4, 6이 됐어. 됐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짝수를 몇 개 뽑으면 자동으로 여기 3개 넘어가겠지. 여기서 4개를 뽑으면 여기 3개로 넘어가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그러면 여기서 짝수인 거를 내가 짝수를 1개, 홀수를 3개 뽑는 상황이면 무조건 둘 다 짝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나? 혜인아,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두 번째는 처음부터 짝수를 2개 뽑고 홀수를 2개 뽑아도 되겠다 보는 거야. 어차피 여기를 뽑고 나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남을 거니까. 그래서 앞에 상황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개념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7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게 끝이에요. 7C4를 봤을 때는 7C3까지 또 올려야 된다 했다. 항상 조합 문제를 할 때는 작은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7, 6, 5, 3, 2, 1 전체가 35가지밖에 없어 실제로는. 그러면 짝수 1개, 홀수 3개 골랐다는 거는 짝수가 총 몇 개 있어? 3개 중에 1개를 뽑았다는 얘기고 홀수를 4개 중에 3개 뽑았다. 4C3이라 적는 게 끝입니다. 두 번째, 짝수 2개, 홀수 2개란 말은 짝수 3개 중에서 2개를 뽑았고 홀수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위의 경우는 3 곱하기 4 12가지, 밑의 경우는 3 곱하기 4C2 혜인아 얼마야? 오케이 6 잘했습니다. 그러면 18.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전체 경우의 수니까 35분의 12 더하기 18을 계산해서 7분의 6 여기까지 봤습니다. 됐나? 여기서 뒤에 거를 고려할 필요는 없어. 앞에 걸 이미 했으면 뒤에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또 물어볼 거 있나요? 오케이. 주희야? 물어볼 거? 수연아? 다들 없다고 하면 진도를 나갈 겁니다.